주식시장의 인싸가 되는 길. 저희 내부자들이 그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랑 같이 가시죠. 세계 최초 주식 라이브 떼토크 내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군단 소개합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이시죠? 네. 네, 시장은 어려워도 저희는 힘차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높을 그런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각종 호재들이 다 살아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로 펄어비스를 꼽아봤습니다. 물 들어온다, 노져오라. 도대체 어떤 물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가. 일단 어제는 중국에서 판호 기대감으로 게임주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펄어비스 자체도 신작, 실적 기대감들이 있어서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들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은 또 단순히 게임이 아니죠. 메타버스 등 다양한 어떤 신성장에 대한 테마로 겹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희 세 분의 이 내부자들께서는 주식시장 인싸가 되기 위해서 이 게임주 펄어비스 투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자, 저희 이성홍 이사께서는 98,0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하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가격 전략으로 시작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저희 김지훈 대표께서는 15% 조정 이제 매수해라. 좀 떨어질 때 사자.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신규 출시, 그러니까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저희 이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주실 테니 하창원 본부장이 신작 출시 기대감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신작이 출시가 돼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쪽에 출시가 되는 게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검은 사막이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IP 자체는 굉장히 좀 튼튼한 상황인데 뭐 최근에도 보시면은 이제 리니지가 사실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MMORPG 대작으로 성장을 해오다가 이 모바일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많이 이뤄냈었습니다. 특히나 게임 섹터에서 중국 시장은 굉장히 좀 큰 시장인데 거기에 또 진출을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이 얼마나 출시가 되고 기존 게임이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이제 이 블럭을 쌓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작 게임들이 출시가 된 이후부터는 처음에는 이제 수익성이 올라가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수익률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로 좀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게임 자체가 아무래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좀 지루해지기 때문에 신작이 어떻게 나와서 기존에 이제 수익이 나오는 이 박스에다가 또 새로운 박스를 붙여주면서 게임주들이 좀 성장을 하게 되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또 신작이 남아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특히나 이제 4분기의 신작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붉은 사막이죠. 그래서 재작년 때부터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되고 기대감을 가졌었던 부분들이 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게임에 대한 이런 라인업이 그래도 조금 견조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붙어준다라는 거는 이벤트성으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적인 눌림 현상도 지금 꽤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 펄어비스도 이 위메이드를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고점 대비 가격대가 많이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물론 본업에 대한 이런 과거의 게임들이 약간의 이런 수익률 저조에 따라서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신작 게임들이 힘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은 사막이 맞아요? 흑색 사막이 맞아요? 검은 사막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 이름이 검은 네, 사막이고. 원래 검은 사막인데 흑색 사막은 중국 한자를 읽은 뭐 약간 그런 그렇게 거예요?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 저희는 검은 사막으로 그러면 통일을 하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신규 판호,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허가해 준다는 기대감이 실제로 게임주에 얼마나 호재인지도 궁금합니다. 이걸 가장 펄어비스가 누릴만한 것인지 펄어비스가 가장 많이 오르는데 그 연관성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네, 중국의 그 판호의 메커니즘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판호가 승인이 나기 하루 전에도 드랍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저희가 그 판호가 나는 기존의 스토리를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일단은 중국 내에서 그 상당히 인기가 많은 부분이 RPG 게임이거든요. 예, 이 부분 현재에서도 그 평점이 높은 게 화평정령이라는 그 게임인데 불멸의 상위 랭커의 게임이거든요. 아까 계속 인기 있어요. 네네. 그게 스테디셀러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게 유사한 게 이게 약간 RPG 경향이 있는 게임인데 중국인이 이러한 경향의 게임을 좀 좋아해요? 선호하는 면이 있어요. 예, 이러한 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스포츠, 예. 예, 축구라든지 예, 이러한 부분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그런 스타일의 게임들이 인기가 있는데 그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와 유사한 형태인 RPG 게임이고요. 그 RPG 게임인데 여기에서 중국에 대한 그 판호의 획득 이전에 출시 부분이 먼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4월 26일 출시 예정인데 그 26일 출시 이전에 이제 공개 테스트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중국에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을지 그 여부가 이제 주목이 되는 시점인데요. 예. 저희가 평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중국의 모바일 플랫폼 탭탭이라는 그 플랫폼을 보면은 화평정령이 아까 말씀드린 그 예. 불멸의 인기 불멸의 인기. 가 7.2점이에요. 7.2점이면 높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10점 만점에 7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원신이라는 또 아주 강력한 상위 랭커 게임이 한 8.5점이거든요. 네. 근데 1등과 2등의 격차가 그 정도면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상위 랭커 쪽의 게임이 그런데 네. 그 검은 사막 모바일이 8.6점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엄청 높네요. 네, 중국에서의 인기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예. 높은 상황에서 그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은 국내 시장이 상위 랭크가 되는 게임의 일매출 평균이 한 10억대의 매출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5위 기준으로 한 50억 정도가 발생을 해요. 네. 1위는 또 다르게 한 100억 정도가 발생을 하거든요. 사이즈가 다르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중국 시장에서 이번에 테스트를 통해서 출시까지 이어지는 단계인데 4월 말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요인이 있다 보니까 예. 뭐 현재 시장이 좋지 않고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단계에서 네. 98,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격적이요? 네. 이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처음 아닙니까? 네, 거의 처음인데요. 왜냐고 하면은 이게 그 현재 주가가 예. 그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출시에 대한 상위 랭크의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된 주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신작 기대감이. 예, 결과를 왜냐하면 판호 기대감도 하루 전에 이제 네네, 그렇습니다. 좌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네네. 나와야 그제서야 호재가 되는 뭐 그런 네네. 재료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는 요인이고 이제 뭐 기간적으로도 한 열흘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좀 확인을 하고 갈 수 있는 요인도 있는데 뭐 98,000원 이하 단가에서는 네. 예, 부담이 없는 구간으로 접근을 근데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호재라면 시장에서 이미 알고 오늘 정도는 바로 주가에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윗꼬리를 달면서 그렇죠. 예. 주가가 반응이 별로 없어요. 네. 해석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해석을 못하는 네. 걸 수도 있고요. 오늘의 반등 자체는 중국이 7월에 이제 판호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면서 판호의 가능성이 가장 가까운 펄어비스가 선행해서 반응을 한 걸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판호에 대한 불확실성도 그렇고 뭐 추가적으로 시장 자체의 불안감도 있겠죠. 그렇군요. 예. 주가 변동성 자체도 트레이딩 구간을 짧게 잡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시장 영향. 네. 자, 일단 이성웅 저희 이사께서는 이렇게 강력 매수를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 증권 광장에서 오늘 처음으로 네. 상당히 강한 톤으로 스트롱 바이를 외치셨는데
자, 저희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가격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섰다가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어요. 저는 그 전에 일단 예. 일단 뭐 이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 주식 관련돼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방송에 이 팀장님과 같이 나오니까 팀장님이 매수 의견 하니까 뭐 기간의 앞잡이가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저희 댓글에서 제가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로 비관론자, 염세론자가 돼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건 맞아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네. 보셔야 되고요. 이 새로운 사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알아간다는 즐거움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저 외람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자, 예. 지금까지 김지훈 앵커였습니다. 어제부터 앵커 자리를 노리시는 분. 좋아요.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투자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이 모바일 게임 자체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형태는 중국에서 그 모바일 게임으로 성공한 국산의 그 IP, 그러니까 이 지적재산권이 다 이 PC나 온라인 게임으로 먼저 한번 성공을 한 다음에 먼저 흥행을 하고 오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그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산 모바일 게임하고 정면 승부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파노에 대한 그 부분이 실제 흥행 성공까지 이어지지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큰 이 게임 유통 텐센트가 지금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앞에서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이 중국의 게임 전문 사이트가 가장 올해 흥행이 기대되는 게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지금 상승폭이 오전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다가 지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물론 시장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실적에 대한 가시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첨언하실 게 있으세요? 네, 그 점은 맞아요. 현재 주가가 그래요. 그 실적만 놓고 봤을 때 뭐 작년 4분기, 그다음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그 뛰어난 흥행작이 없었다 보니까 그 라인업 기간의 라인업 상에서는 저희가 실적 타켓으로 보면 1분기까지도 비용까지 감안하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일회성 비용. 그 반응을 보고 또 접근을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는 비쌉니다. 네, 비싼 밸류에이션이요? 구간이에요. 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보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자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출시해서 잘 되면은 비싼 주식의 구간을 그 잘 될 때 확인해서 그렇죠. 매수를 해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예, 된다라는 PR이. 시각이 지금 시장에서는 더 큰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확인하고 가지 않습니까? 또 다른 시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흥행에 대한 점, 그 다음에 그거는 모두의 하나의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거든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네. 이전에 있었던 시나리오를 겪어보고 여기에서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은 미리 한번 매수도 가능하다는 거죠. 기회비용을 감안을 해서요. 예. 기회비용 감안하고. 예, 그거는 선택이라고 트레이더 그렇죠. 간의 성향의 선택이라고 맞아요. 봐요. 예. 어제도 이제 네, 그렇습니다. 사서 물려도 네네. 괜찮다. 네. 네, 그건 영원히 물린 결국에는 이제 수익을 실현해서 나오면 되는 거니까. 네네. 쉽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결론을 내려봐야죠. 목표가를 여쭤봤습니다. 목표가를 여쭤봤더니 12만 원, 13만 원, 12만 6천 원. 레인지가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의 목표가인데 저희 김지훈 대표의 목표가가 가장 높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저 목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제가 아까 가격을 잘못 본 것 같은데 지금 10만 원 미치면은 저도 그렇게 지금 전체 그 상위 탑 5 안에 드는 그 게임사들의 평균 PER이 28배에서 30배 정도인데 지금 그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22배. 전체 그러니까 상위 탑 5 평균 게임사 PER이 22배 정도 수준인데 네. 지금 펄어비스가 29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싼 건 아닙니다. 비싸. 네. 비싸도. 그래서 네. 최소한 평균 수준으로 오자 해서 제가 아까 15% 조정 가격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군요. 증권사 목표가가 좀 상향되는 건 맞습니다. 최근에 14만 원까지 나온 것도 있고 예. 그걸 평균을 내봤을 때 한 13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13만 원이란 가격이 나왔고
그리고 매출과 이익의 성장성이 물론 작년에 기저효과는 있지만 매출액이 6,600억대에서 한 7,2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한 4,700억대고 굉장히 지금 매출액은 한 70%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네. 작년 대비로는 뭐 9배, 10배 가까이 상승이 나오거든요. 워낙 작년에 부진한 효과가 있었지만 한 620% 정도 상승 효과가 있는데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증권 광장에서 소개를 하면 주식이 분봉이 굉장히 빠르게 뛰는 그런 양상이 늘 나오거든요. 저희 지금 펄어비스도 마이너스 한 0.4% 정도에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마무리를 지을 때쯤 되니까 플러스로 전환해서 0.5%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저희 증권 광장에서 펄어비스를 언급한 이후에 약 1%포인트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해석을 듣고 시장도 생각을 바꿨는지 지금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 자, 특히 이성웅 이사께서는 펄어비스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저희 김지훈 대표께서도 13만 원이면 적정 주가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중국 판호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펄어비스의 호재들을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자, 저희 다음 이슈는 GS글로벌입니다. GS글로벌이 사이즈가 작지만 정말 끼가 많아요. 네. 호재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일단은 뭐 요즘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테마가 붙으면 이건 뭐 주가가 어떤 한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게 많이 뛰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호재가 됐고, 뭐 어쨌든 정말 호재가 많이 붙어서 저희가 끼이는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투자하기 쉽지 않죠. 네. 급등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내부자들께 여쭤봤습니다. 자, 먼저 김지훈 대표께서는 수익 줄 때 챙기자. 그러니까 지금 팔고 나가자는 얘기죠. 예,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단계적으로 대응하자. 이성웅 이사께서는 가격 대응 구간이다. 설명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 하창원 본부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뭔가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세 분이 전부 다 똑같은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수익을 줄 때 챙기자라는 거죠. 근데 그 수익을 이제 분할로 이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전량으로 지금 바로 치고 빠지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원자재 가격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의 시세가 굉장히 좀 크게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전에 처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뭐 이제 천연가스부터 주가의 상승 흐름들을 본다라면은 여전히 가격의 상승 탄력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GS라든지 뭐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기 시작할 때에서부터 한 150%까지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150에서 20% 정도까지 올랐고, 뭐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연상을 계속적으로 가면서 굉장히 빠른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GS글로벌 같은 경우는 또 석탄 관련된 이벤트에선 지금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특히나 시장이 어렵고 지금 어쨌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좀 큰 두축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급만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모멘텀을 제외하더라도 일단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주가의 상승이 이어져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요. 다만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예. 그 사료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 오늘도 충분히 조금 주가의 슈팅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차익 실현으로 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 이때까지는 이런 뭐 천연가스라든지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사료도 보통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전거래일에 좀 시세가 분출이 되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나와서 이제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GS글로벌도 지금부터는 비중을 좀 많이 축소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거의 전거래일의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만약에 해당 라인 부분에서 두 번의 매물대를 뚫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래량이 더 전거래보다 높은 상황인데 주가의 눌림 현상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면은 저는 대응을 하고 일단 정리하셨다가 지금 후발로 또 따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시던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뭐 GS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좀 고가 형성이 크게 나왔다가 좀 조정이 났다 이제 한번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석탄뿐만 아니라 뭐 이런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될 만한 부분들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옮겨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세 분께서 모두 지금 수익 줄 때 챙기자라고 말씀을 하시자 GS글로벌도 탄력이 또 둔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내부자들의 의견에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 저희 주식시장. 예, 지금 현재 20%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주가가 단순 테마인지 더 뜨거워질 수 있을지 이 주가의 상승을 세 분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여쭤봤더니 저희 먼저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테마다. 김지훈 대표께서도 단순 테마다. 예. 지금 상승 탄력이 빠르게 좀 둔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끼 있는 주식 투자할 때 팁이 있습니까? 저는 끼 있는 주식을 투자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안 하니까. 네. 근데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팀장님이. 그 끼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거래량이 동반, 지금 같은 경우 단기에서 뭐 40% 넘게 반등이 나왔으면 그때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래량. 예.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다 말씀 주셨는데 GS글로벌 상당히 대량 거래량을 수반해서 지금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점 대비 오른 상태에서요. 그럴 때는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에 동반했을 네. 때. 예. 추가적으로 첨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뭐 예. 전부 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만약에 그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은 단기 평선이 지지받는지 예. 그것만 참고하시면서 그러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기 평선 대비해서 이격이 큰 경우에는 주가가 더 상승을 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이평선의 이격을 줄이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급등주를 매수를 하셔서 매도하는 구간들 같은 경우도 고점은 누구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단기 평선을 훼손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게 그나마 이익을 가장 쉽게 챙길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사님 프랍 트레이딩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하셨어요? 그때는 네. 자금의 성격이 달라서 기업 실적 메커니즘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더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런 끼 있는 주식도 하시지 않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 기준에서 할 수는 있는데 자. 내에서는 썩 좋아지는. 그렇군요. 네, 당황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거래량과 단기 이평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끼 있는 주식을 대할 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희 진짜로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면 저희 방송 나간 이후에 경계하자라고 했더니 상승 탄력이 좀 빠르게 둔화되면서 거래량도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유럽에서 EU에서 러시아 석탄을 이제 더 이상 사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가 나오면서 관련 주식들이 올랐는데 관련해서 GS글로벌도 포함이 돼 있는 만큼 혹시 그런 이슈로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도 여쭤봤습니다. LX 인터내셔널 김지은 대표님 없다. 저도 있어요? 네. 예, 뭐예요? LX 인터내셔널로 하겠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 세 분의 그런 공통적인 주식 LX 인터내셔널로 그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김지훈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가장 LX 인터내셔널이 이 무역 상사, 종합 무역 상사 중에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가격, 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운임 상승의 효과를 동시에 누리면서 실적이 상당히 1분기, 그러니까 2021년 상당히 최대 실적 달성했는데 그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LX 인터내셔널은 그 ESG 관련돼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유리공업 지분 100%로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신사업에도 굉장히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인수, 그러니까 니켈 광산 인수하고 한국유리공업 인수권이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부동산하고 생분해서 플라스틱 소재, 그러니까 이 다양한 신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고요. 매출이 한 4조 한 7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한 2,200억대로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한 30% 넘게 성장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좀 급등락에 상관없이 종합 무역 상사로서 지금 그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수급 상황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차트를 그러네요. 보면 손 잘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정리를 워낙 잘해 주셔서 네. 와닿네요. 아, 와닿습니까? 예. 예. 네. 지금 비싼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에서 지금 기간이 이틀 제외하고 지금 한 달 내내 매수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위 3만 원대 이상 가격에서도 계속 산다는 점은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보는 거군요. 네, 뭔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는 투자하고 싶은데 뭐 GS 글로벌 좀 급등락하는 거는 투자하기는 어렵고 예. 뭔가 이 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에 동참하고 싶은 기관 투자들이 사는 입장에서 보면 기관 투자자들 상당히 뭐 기관 투자자 굉장히 욕 많이 하시는데 기관 투자자들 매매 잘하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이 단기적으로 많이 사는 종목들은 충분히 오히려 단기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그럼 기준이 뭐냐? 저는 최소한 4, 5일 이상 연속 순매수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무슨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시고 좀 째려볼 만하다. 그렇게 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꿀팁입니다. 네. 오히려 최소 5일 이상입니다. 아, 단기 매매할 때 기관 투자자들이 5일 이상 순매수하는 종목을 네. 본다라는 매매 팁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식 시장이 좀 계속 빠지고 있어서요. 하락폭을 계속 키우고 있어서 시황을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선물지수, 일본과 중국 증시 모두 장중에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우리 시장도 2670선까지 좀 떨어졌는데 자, 코스피가 어느 정도까지 지지를 좀 해줄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고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네요. 시장은 개인적으로는 기로 시점인 것 같아요. 미국 기로다. 시장의 기술주 같은 경우도 조정세가 심상치 않고 이게 분명히 뭐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관련인 건지 향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건지 선행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이게 한 이틀째 지속이 되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그 기술주 같은 경우 연계돼서 대형 IT는 가격적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주지 않다 보니까 반등이 못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현재 시각은 저도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는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조금 톤을 낮춰서 유지를 하는 이유가 톤을 바꾼 이유가 한 번 더 뭐 지표를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네. 구간인데 분명히 여기에서 만약에 한 단계의 지수가 레벨업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적극적으로 한번 사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여요.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볼 만한 구간이 오면 저희 내부자에서 인싸가 되도록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자, 오늘도 저희 든든한 세 분의 최고의 군단과 함께 했습니다. 자,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